노래하는 학생들은 100%가 아닌 불안해요.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락 안에 되게 많은 장르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락이 아닌 다른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게 된다면 뭐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으세요? 락 말고도 소울, 펑크, 디스코. 의외로 디스코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청소할 때 그런 거 틀고 하면 엄청 좋거든요. 디스코 뭐 이런 음악도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재즈 같은 것도 너무 좋아요.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믹스할까, 그렇게 해서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아요. 사실 그 자기들의 시그니처 보컬들은 네. 있잖아요. 청중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 할 텐데 네. 저도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걸 가보면 물론 이제 그 곡은 좀 들려주셔야죠. 네. 네, 어쨌든 저희가 그쵸. 돈 내고 간 이유가 그런 거니까 네, 그건 들려줘야 되지만 사실 되게 기대하지 않은 그런 선곡이 있을 때 또 그게 의외로 감동을 시켜줄 때 더 큰 감동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노래 부르실 때 락 창법도 파워풀한 그런 소리들도 있지만 가성을 쓸 때도 정말 단단하신 것 같고요. 저음으로 훅 떨어질 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강력한 고음을 내다가 저음을 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신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성대 복원력도 필요하고요. 그리고 성대 건강함도 필요하거든요. 전문 용어로 TMOS라고 CT 머슬이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성구전환 하실 때 약하게 하셨던 부분을 성구전환을 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발성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이 고음에서 저음으로 내려갈 때 단단하게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저희 직원들이 뽑아준 질문인데 자신의 음악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가 될까요? 혹시 그 제목은 무엇일까요?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.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질문을 만드셨는지. 그러니까요. 전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. 너무 멋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답이 그만큼 멋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 약간 미스테리, 범죄, 스릴러 이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미스테리, 뭐 판타지? 뭐 이렇게 해서 소리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소리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내면의 상처를 막 덮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영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저희가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를 매일 구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, 사실. 네, 락은 다수를 제가 생각해보면 약간 물폭탄을 쏘는 것 같은. 네, 그렇죠. 여름에 진짜 더워 네. 죽겠는데 물폭탄을 쫙 이렇게 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. 저희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뻥뻥 뚫어주시니까. 약간 군인 교관 같죠. 네, 일어나! 헤어스타일도 네.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는 건가요? 처음에는 긴 머리를 했었어요. 제가 데뷔할 때쯤에는 락커 이퀄 긴 머리였어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 머리를 한동안 못 바꿨어요. 이걸 바꾸면 너무 사람들이 나를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까? 너무 멀리 느끼지 않을까? 락커의 이미지가 없어지지 않을까? 너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음악에서도 제가 정체성을 찾아가듯이 외모나 이런 것들도 나다운 걸 찾아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, 헤어스타일을. 그러다 보니까 반삭으로 한 줌 락을 좀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. 여성 락커들의 계보는 어떻게 해요? 우리나라요? 네, 우리나라. 1세대라고 하자면은 동원경 선배님. 아, 예. 네. 그리고 뭐 자우림 선배님. 네. 이런 분들 계셨던 것 같고 그 뒤가 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요즘은 많지가 않죠. 거의 요즘. 새소년도 락이고 밴드 음악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뭐 백예린 씨라든지. 물론 막 목소리는 엄청 예쁘지만 음악은 락적인 것들도 있고. 장르를
소리를 이렇게 딱 나누기가 이제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다. 저는 사실은 락커를 생각해 보면 특히나 이 성문탕님 같은 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좀 스포츠카 같은, 다른 차들은 대충 기름 좀 막 써도 상관이 크게 없어요. 기름이 잘 들어와야 되고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반응해 줘야 그죠, 되는 게 그죠. 전 락커라고 생각하거든요.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만 삐끗하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밸런스를 진짜 정말 세심하게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, 몇 년 전에 목소리가 좀 힘든 순간이 있으셨죠. 네네. 한 번씩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. 운동선수가 몸이 성한 데가 없잖아요, 사실. 완벽히 100%의 컨디션으로 항상 운동을 하는 게 아니듯이 가수들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컨디션이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그냥 한 번 오고 다시 케어하면 바로 좋아지고 그냥 그 좋아진 걸로 꾹 쭉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타이밍마다 굴곡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 좋은 선생님들 옆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목소리도 관리하시고 그렇죠. 계속 운동하고 네네. 필요한데, 음악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훌륭한 보컬리스트 분들께서 100%의 컨디션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그게 아니라 그쵸. 컨디션이 좋은 날도 있고 네. 안 좋은 날도 있는데 비슷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일단 네. 제일 중요하거든요. 운동선수들도 보면 인터뷰할 때 100%라는 얘기를 하는 선수들은 별로 없어요. 노래하는 학생들은 100%가 아니면 불안해요.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사실 80% 70%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고, 이게 85% 90% 정도만 되면 상당히 좋은 컨디션 노래를 부르는 건데, 그 10%가 없을 때 매우 불안해합니다, 친구들이. 근데 그게 아니다, 사실은. 예. 이런 것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쵸. 컨디션이 100%가 아닐 때를 위해서 훈련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100%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, 그거는 내가 아무리 훈련을 하고 컨디션을 관리를 잘해도 그 컨디션이 100이 된다는 거는, 제가 25년을 넘게 했으면서도 이건 100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대들의 순간이 정말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70, 80, 50, 60의 컨디션일 때도 노래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훈련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진짜 좀 핵심일 것 같아요. 네. 이게 기본값이 낮게 있는 거지 네. 결코 100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. 그쵸. 네. 네.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음. 공연 전이나 시험 전에 학생들이 좀 덜 불안해할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이 요즘 친구들이 정보가 많으니까 노래를 잘하는 방법?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근데 기본기에 더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해요. 기본기가 없이 계속 스킬만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왔을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발레리나들, 댄서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댄서들도 기본적으로 발레를 다 하듯이 몸을 쓰는 직업들은 기본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김연아 선생님은 베이스는 성악이시잖아요. 네네. 우리가 생각할 때 네. 성악과 실용음악은 차이가 있다라고 맞아요, 생각하는데, 맞아요.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문의로서 봤을 때는 사실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. 네. 다만 약간의 소리를 낼 때의 차이가 있을 네. 뿐이지. 그러면 성악 제자들을 만나실 때와 네. 실용음악 보컬리스트를 만날 때 좀 다르게 접근하시나요? 저는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. 성악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한 봉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정해진 발성. 하지만 실용음악 같은 경우는 목소리들도 다 다르고 발성법도 정해진 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, 자신이 봉우리라 생각하고 자신을 다듬어 간다고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네, 자신에게 맞는 발성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실용음악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치료받고 하는 것들이 본인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. 아, 남들이 이렇게 하면 좋아, 이렇게 하면 좋아라는 그런 정보들은 너무 많지만,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, 그리고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, 내 성대는 어떤지, 내 상태는 어떤지, 나는 어떤 소리를 냈을 때 더 좋은 사람인지, 어떤 게 더 적합한지, 이런 것들을 혼자 알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분 같은 선생님들이 저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를 비춰주시는 거죠. 그래서 항상 길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. 목소리는 오자국